네, 오늘의 별별 상담소.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한 여성, 흰 알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약을 창문 밖 남성에게 먹일 음식에 넣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음식을 먹은 남성은 스르르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 저 여성이 만약 내 아내라면 남편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갱년기가 오면서 감정 변화가 심해진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는 박 씨.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녁은 먹고 귀가하고 또 주말엔 친구들과 밤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박 씨의 이런 행동을 외도로 오해한 겁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찾기에 실패한 아내, 급기야 박 씨의 밥에 정력 감퇴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넣었는데요.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은 물론 고소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의 밥에 여성 호르몬제를 넣은 아내, 이혼 사유와 함께 처벌도 가능할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이 남편 박 씨가 말이죠. 정말 외도를 했던 건가요? 박 씨는 맹세컨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갱년기 증세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위로해주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박 씨 입장에서는 이유도 없이 짜증만 내고 또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보이는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고 또 약을 섞은 밥까지 먹였다는 겁니다. 갱년기 아내를 위로하지 못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혼은 물론이고 아내를 고소하겠다는 이 남편 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 진짜 제가 이 사연을 들으니까 제 친구들이 저랑 이제 저녁 약속을 하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요즘 이 코로나 이거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9시로 이게 제한이 됐으니 망정이지. 아, 인간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나 좀 가야겠다 그러면 야, 좀 더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 백 기자, 그러면 어떻게 결국 이게 갱년기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결국 밖에서 계속 돌았다 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네, 갱년기 증세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불면증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남편과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중에 남편이 국이 좀 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줬더니 이렇게 하면서 울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퇴근이 늦은 날에는 맨날 혼자 있는 게 외롭다면서 계속 아내가 울고 있어서 또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고 TV를 껐다 켰다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뒤척이다가 또 잠이 깨서 한참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내와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은 뭐 딱 일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전 집을 좋아해가지고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걸 일부러라도 피한 거죠. 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약속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약속 없으면은 집 앞에서 이제 국밥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최대한 집에 안 들어간 건데 주말에는 또 친구들하고 밤낚시 가고요. 또 집에 있으면 뭐 잠자고 TV 보고 또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둘인데 이 아들도 젊으니까 또 집에서 잠만 자고 또 밖에 많이 또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낮에는 뭐 약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녁에는 대부분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 소장님,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다 외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저도 갱년기는 안 겪어봤지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이 선배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는 해요. 감정 기복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케이스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사실은 이 남편이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이 집밥 좋아하고 우리 손 변호사님처럼 늘 집을 좋아하고 집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던 남편인데 어느 날부턴가 저녁에도 너무 안 들어오고 주말에는 핑계를 대가지고 아침부터 밥까지 계속 없고 이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남편 왜 그러니 했더니 배에 다들 이거 외도다. 바람난 거다. 안 그러던 네 남편이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외롭기도 하고 또 갱년기 때는 또 여성으로서 자존감도 좀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거에 꽂힌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감이 오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대화로 좀 어떻게 이 실마리를 찾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야, 우리 집에 지금 이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친구들은 항상 그쪽 편을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런 걸 같아 또 막.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의심하고 있는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걸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보고 싶은 쪽의 정보만을 또 취사 선택해서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사실 저는 뭐 여성은 아니지만 그런 또래들의 어떤 얘기들을 요즘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잖아요. 거의 이제 심신미약 어느 정도는 그 시기라고 봐야 되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부간의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렇죠. 이상적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지 못했더라도 남편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저런 행동을 보인다라면 저건 그렇게 집 밖으로 돌아서 피했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일이 있는지 정도는 아내에게 물어봤고 알았다라면 저렇게 행동하진 않았죠. 전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훈님이 야, 그게 대화로 해결될 일은 친구를 찾겠냐 지금 그러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대화 서로 각자 지친 상태니까 이제 대화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뭘 좀 잘해보려고 할 땐 대화를 노력하지만 각자 너무 심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괴롭다라는 판단을 할 때 이제 대화를 철수하는 건데 사실 대화를 철수하면서부터는 해결 방법이 더 소원해지기는 하죠. 대화가 철수되지 않을 때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싸움은 많아지고 더 만나기는 싫고 또 싸우고 더 만나지고 이제 악순환이 방법이 된 거죠. 자, 저랑 뭐 백 기자는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도 뭐 마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글쎄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얄밉다 진짜. 아니요. 자기는 집에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다 진짜. 근데 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걸 또 가족들은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그에 대한 뭐 대화가 깊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누구든지 간에 터놓고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사실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 손 변호사님 약간 성악설에 좀 많이 이렇게 경도돼 있으세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도 대화를 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요. 흔히 남성들이 잘못 착각하고 잘못 어떤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시도들 생각들 하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도 알고라도 있어라.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힘들어하는구나라도 알고라도 있어야 아내 입장에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상해졌어. 집 밖에 나갈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남편의 밥에 약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또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안 좋은 정보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돌게 다니잖아요. 뭐 단체 대화방이라든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게 정력감퇴제가 유행이라는 그런 소식을 이분이 본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을 섞은 약인 거를 남성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력감퇴 성기능 장애가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저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저런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걸 남편한테 먹였더니 남편들이 밖에를 안 나가더라 하면서 중국의 아내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고 이분도 그런 방법을 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약을 넣었다는 걸까요, 소장님? 이게 좀 소름 끼치긴 하는데. 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나왔던 그 약을 구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이 여성이 갱년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호르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호르몬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제니까 그거를 남자한테 넣으면 좀 성욕 감퇴가 온다 이런 글을 읽었으니까 충동적으로 그 약을 보는 순간 이 약을 먹으면 남편이 외도를 중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2, 3일 정도 먹였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잃은 거죠. 그리고 남편을 잘 관찰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이제 갱년기 증상을 넘어서서 우울증 증세로 갔다가 이제 약간 망상 수준으로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한 갱년기라고만 얘기하기엔 좀 심각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 군대 가면은 별사탕 그 건빵에다 별사탕에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약간 그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거는 또 루머 아니겠습니까? 낭설이니까요. 야, 그렇죠. 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아무튼 그 소량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막 털어 넣었으면 그거 뭐 맛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또 들켰을까요? 맛으로 이제 포착을 한 건 아니고 뭐 속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이 좋지 않은 것도 과연 이것 때문이냐 이것은 드러난 건 아닌데 어쨌든 속이 좋지 않아서 조퇴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방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이랑 국에 내가 약 섞어서 이렇게 먹였는데 며칠 지났더니 지난 주말에 밤낚시 안 갔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약국에서 뭐 더 사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 거죠. 게다가 약국에서 정력 감퇴제를 뭐 달라고 해야겠다. 이제 어찌된 상황인지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게 또 다 털어놨어요. 외도하는 거 아니냐. 외도를 이심해서 내가 이런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제를 내가 먹었다. 이런 실토를 결국 얻어냈고요. 알고 봤더니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알씩 여성 호르몬제를 먹은 셈이었거든요.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 밥에 여성 호르몬제 넣은 아내. 이거 이혼 및 처벌 사유가 될까요, 양 변호사님? 참 고민스럽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갱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남편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외도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제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를 먹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추궁을 하니까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론 잘못은 했어요. 잘못했는데 이것만으로 벌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걸 계기로 좀 문제를 새롭게 좀 서로 얘기를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남편분이 실제로 이런 의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그 반대로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 이걸 했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의 이 남성 호르몬 이거를 막 증강시키는 그런 약을 넣었다. 이것도 뭐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일단 이 약물이라는 거는 인체에 작용을 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기능이 이제 감퇴하든 또는 너무 과다하게 발현되든 다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이거는 상해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상해가 됩니다만 원치 않는 기능이 발현되는 거 역시 반대 방향으로 볼 때는 이거 역시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강제로 먹여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었다면 그거 역시 건강상에는 위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가 됐든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작에 좀 대화를 하면서 당신 나 외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랬던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 보면 좀 진작에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우리 뭐 승 변호사님은 대화를 해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사실 실패잖아요. 예. 대화를 부부관계는 대화를 빼고서는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금수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셨지만 저는 또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좀 달리하는 중간 정도지만 조금 달리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애정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갱년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갱년기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좀 아셔야 되지만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갱년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애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약간 신뢰의 문제인데 내 밥에 나도 모르는 약을 탄다? 내 배우자가? 사실 저 같아도 저희 남편도 되게 믿지만 남편이 내 밥에다 뭘 탄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편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깨질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평정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